식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지난해 글로벌 K푸드 열풍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풀무원은 연매출 3조 클럽에 처음으로 입성했고요. 오리온 역시 함께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불닭볶음면 소스 업체인 S&D는 연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며 어제 시간외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관세 철폐와 고환율이 사업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요? 계속해서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2월 6일 이슈레이더는 박정식 파트너,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데일리 신문도 보니까 이게 톱 기사에 이제 이 K푸드 관련된 얘기가 자세히 좀 나와 있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이제 외형에 비해서 그러니까 K푸드라는 이 어떤 여러 가지 뭐 네임밸류라든가 위상, 글로벌 위상 확 확장되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음식업체들의 이 외형이라든가 수익성이 글로벌 그런 음식업체에 비해서는 너무 좀 약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이제 커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그렇게 우리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오늘 K푸드를 박정식 파트너가 기획을 해 오셨는데 어떤 포인트를 잡고 계세요? 원래 이제 2024년 연초에 이 K푸드 관련 한마디로 이제 식품을 만드는 삼양식품부터 그렇죠.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 상반기에. 네. 네. 하지만 이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삼양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식품주들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 내려온 측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금 또 이제 저점 국면을 형성하고 있는 와중에 지난해 실적이 발표가 났습니다. 2024년 실적이 이제 줄줄이 발표가 났는데 대다수 기업들이 현재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CJ 제일제당 매출 같은 경우에는 29조 3,8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일단 매출은 한 1.24%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영업이익은 1조 5,633억으로 21%나 증가가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고 대상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4조 2,272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1,641억 원으로 한 2.91% 그리고 32.64%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이제 매출이 한 30%대, 영업이익이 한 30%대 이상 증가하는 풀무원이나 이런 이제 대상 같은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고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눌렸던 종목들 중에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식품 기업들이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풀무원 오리온을 비롯해서 한 11개 식품 회사들이 이제 3조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이제 변모를 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긴 하네요. 그렇죠. 그죠? 규모가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그러한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잠시 이제 우려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죠. 바로 이제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을 알리면서 이 소액 면세제도 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식품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스러움이 일정 그렇죠. 부분 존재하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이제 SPC 그룹 같은 경우에는 2,400억을 투자해서 이미 이제 미국의 텍사스 제빵 공장 설립을 확정짓고 네. 2027년에 완공을 예정이고요. CJ 푸드빌 같은 경우도 조지아주에 1억 개 이상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올해 완공할 예정이고 또 이제 CJ 제일제당이나 농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미 공장을 진출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풀무원 같은 경우 매출이 가장 높은 두부를 현지에서 전량 생산을 하면서 무려 미국 내 공장을 4곳이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상도 LA 공장에서 김치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이제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국내 일부 식품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한국의 이 장 담그기 문화가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에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장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이 어제 급등력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품 관련 기업들, 특히 호실적을 내는 기업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매출 3조 원 이상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 참 무엇보다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계속 사이즈가 이게 사실 커져야 가격 경쟁력 이런 부분도 좀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식품업체들 또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 비중이 전체 단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점도 결국은 해외 진출을 통해서 자꾸 이제 비중을 줄여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식품 관련주들 한번 쭉 라인업을 한번 보죠. 고은별 앵커. 네, 식품 관련 기업들의 흐름과 주가 추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식품 대장주라 할 수 있는 건 CJ 제일제당을 꼽을 수 있겠죠. 전일에는 0.8% 소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영업이익적인 부분이 다소 아쉽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3조 클럽 입성을 앞두고 있는 오리온과 풀무원 같은 경우에도 주가 추이는 긍정적인데요. 특히나 풀무원은 전일 3.7%가량 상승했고요. 5일 차트를 보시더라도 저점을 딛고 반등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말 힘이 좋았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결국엔 종가까지도 8%대 힘을 유지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2만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상은 대표적으로 청정원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S&D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닭볶음면에 소스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어제 영업이익과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영업이익 200억 원 돌파했고요. 매출액도 지난해 1,000억 원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일 정규장이 끝나고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불닭볶음면에 대한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5일 차트상으로도 꾸준하게 하락했던 주가가 고개를 들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에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라서 이 식품 업계들의 희비는 다소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보신 것처럼 사실은 식료품, 음식료품 주들은 이제 또 귀에 익은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실제 소비자들과 이렇게 접점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이제 우리 박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풀무원 이미 이제 이틀 전부터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틀 연속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현재 포지션상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고 있어서 지금 13,000원대부터 11,0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모아가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15,000원, 2차적인 목표가는 21,0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한 중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주가도 충분히 바닥이고 올해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매출을 보면 3조 2,13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921억 원으로 7.4%, 48.6%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온 상황이고요. 이런 이제 실적 증가가 주요한 원인이 일단은 이제 미국 쪽에서 상당히 이제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현재 지금 밝혀지고 있고 지난 3분기까지 미국 법인의 이제 누적 매출이 21.1%나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이제 미국 법인이 차지하는 총 매출 비중이 3분의 2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국내보다 이제 미국에서 훨씬 더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풀무원은 관세 영향 없이도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이제 바닥권에서 주가가 이틀 연속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 보시면서 분할로 잘 접근해 보신다면 올해 따뜻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하여간 사실 한국 음식이 미국에서도 이제 건강식, 뭐 헬스푸드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인식들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거기에 김치가 특히 대표적인 거고, 근데 이 장류도 좀 그렇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 대표적인 게 또 두부 아니겠습니까? 직접 만들어서 거기서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풀무원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이번에 좀 뭔가 좀 탈바꿈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박유정 파트너는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대상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김치 얘기 잠깐 했었는데. 네, 지금 뭐 오늘 화면 뒤에도 이제 김치통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네. 근데 네. 실제로 김치 지금 수출이 역대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거든요. 네. 김치 수출국이 지난 2020년도 85개국에서 지난해에는 95개국으로 늘었다고 하고요. 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가장 또 김치를 많이 수출한 국가가 일본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과 네덜란드 이제 서구권으로까지 그 수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아까 앵커님이 잠깐 브리핑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또 브랜드 청정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또 고추장 중에서는 순창 브랜드도 있고 네. 또 햇살 담은이라는 브랜드도 마트 가면은 또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대상 쪽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점차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최근에는 33% 규모로 증가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 24곳의 계열사와 법인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중국, 미국, 필리핀 5곳 정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대상을 가지고 온 이유는 K푸드 관련주 했을 때 최근 국내 시장에서 가장 좀 부각이 됐었던 기업이 있잖아요. 바로 라면 관련주인 삼양? 예. 삼양식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관세 쇼크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대미흑자 수출국 지금 8위에 맞아요.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네. 이 관세 부과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 최근에 조정을 좀 준 이유는 이런 관세 문제로부터 어떻게 보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지금 형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과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의 LA 공장이 있는 상황이고 김치라는 품목 자체가 일단은 비관세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거기다가 미국의 현지 식품 업체인 럭키푸즈를 또 인수하면서 추가 생산 기지 확보에도 나서게 됐는데요. 물론 여전히 국내에서 만든 김치가 또 미국에 수출이 되는 만큼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 미국에 이렇게 공장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런 관세 부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점이 삼양식품과 좀 비교했을 때 대상이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좀 대상 위주로 흐름을 보고자 가지고 왔고요. 네. 이 대상이 또 보유하고 있는 김치 브랜드가 종가라는 그렇죠. 브랜드이기도 하죠. 종갓집. 예. 네, 우리나라 최초의 포장 김치로 전통성을 자랑하는 브랜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포장 김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1988년도 우리 정부가 이 김치를 알리기 위해서 상품화하면서 탄생한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가 김치 브랜드가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등 전 세계 지금 60여 개 국가로 김치를 지금 수출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사실상 이제 김치 수출의 절반 가량이 이 종가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K푸드 하면 당연히 김치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요. 네. 대상을 꼽아봤고요. 대상 실제로 이제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2021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훨씬 더 지금 매출액이 지금 세계화로 인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도 지금 꾸준하게 증가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좀 주춤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K푸드 열풍으로 인해서 영업이익 역시도 최대치를 기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거기다가 이제 네. 대상 이제 주가 움직임 보시면 바로 이제 전거래일에 시장에서 한번 강하게 부각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낙폭이 큰 상태에서 9월 달부터 12월 달 구간까지 지리하게 행보했었던 구간대의 매물, 악성 매물들을 전거래를 한번 털어낸 모습이 관측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매도세가 일부 나오긴 했지만 지금부터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다라고 친다면 현 구간에서 단기적인 눌림목이 나왔을 때 다시금 또 매수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게 될 가능성이 높고 올해 역시도 K푸드 열풍은 지속될 것으로 봤을 때 관심으로 우리 청자분들이 계속해서 대상도 고려하시면서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많이 올랐다가 좀 또 많이 내려왔어요. 이제 근데 실적이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는 모멘텀이 또 만들어지면 또 작년 상반기 같은 또 그런 어떤 모습들 또 우리 음식료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가져보겠습니다.